네, 김과 장의 시사속풀이 3인칭 시사시점 김과 장의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김과 장의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역시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로 저희 모습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윤선 기자께서 오늘 이슈 가져오셨죠? 무엇입니까? 검수완박 고냐 스톱이냐. 아, 이게요, 네. 주말에 분위기 좋았거든요.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모델, 역시 그 박병석 국회의장의 신의 한 수로 네. 야, 국회가 서로 합의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네. 저런 모습 처음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그러니까요. 생각했는데 네. 이 주말 사이에 분위기가 또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를 좀 짚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진퇴양난에 빠진 거는 법안인 것 같고요. 아마 각 그 주체들은 서로 간에 자기가 옳다고 막 상당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모습 같은데, 그러면 국민의힘의 변심, 네. 이것으로 이 검수완박 법안은 결국 또 표류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속보부터 좀 말씀을 전해드리면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 합의 이행, 약속 준수 뭐 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 원래 약속했던 바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 스케줄 받자, 속도 어허. 밟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오늘 네. 오후 저녁 7시 30분 그러니까 한 1시간 20분 뒤쯤에 국회 법사위 소위를 열고요. 네. 이 법안 강행 처리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하, 네. 일단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그런데요, 이게 뭐 초등학생 어린이들끼리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합의 다 하고 사인 다 하고 언론에 뭐 자신이 요구한 거 다 받아들여졌다라고 이렇게 자랑까지 했는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걸 또 요청해서 다 통과도 시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뒤집은 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흔들거리고 있다.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 본인의 거취가 매우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다양한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법을 권성동 원내대표와 의원총회를 열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재안을 본인이 작고를 막 불러줬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만들어서 민주당과 합의해서 처리한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실제로 그렇게 밟았었는데 그러니까요. 진행했었는데 당으로 돌아가니까 그리고 인수위로 돌아가니까 네. 이 안에 대해서 이거 뭐지? 다시 한번 검토해 봅시다. 이런 얘기가 됐다는 건데요. 그럼 이 논의가 시작되게 된 계기나 시발점이 뭐냐라고 네. 물어봤더니 당에서는 그래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우선 지지자들의 반발이 너무 컸다. 그러니까 당 내부 게시판에 예. 과연 이 안을 우리가 받아도 되는 거냐. 그리고 민주당보다 먼저 손들어도 되는 거냐. 어허.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쏟아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네. 검찰 내부에서 총장부터 고검장까지 싹 다 지휘부가 총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이 지검장까지 내려가면 그때는 어떡하냐. 그래서 전체 검사 2,278명이 다 사표 쓰겠다고 그러면 그때 이 후폭풍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내부 논의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오늘 실제 인수위 관계자가 확인을 해주기도 했는데 예. 윤석열 당선자가 이대로는 안 되고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니 국회에 재노인의를 당부한다. 이런 입장을 직접 밝혔다는 걸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것이 예. 다시 원점에서 재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라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미 다 합의해놓고 처음부터 그러면 이렇게 하지나 말든지 그러니까요. 아니 미리 다 그렇게 해놓고 합의하고 문안 만들고 도장까지 찍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하면 그럼 정치 어떻게 하느냐 네. 이런 비판이 빗발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도 오늘 저녁에 예. 그 모양의 끝판왕이 나오지 않을까. 내부에서 막 피켓팅 같은 것도 하고 말이죠. 합의 준수 약속 이행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그런데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검사 출신이고요. 윤석열 당선인도 검찰총장 출신에 누구보다 이 사안을 잘 아는 분들이 또 서로 친하고 뭐 중마고우라면서요. 그럼 소통도 있었을 텐데 다 이렇게 합의하고 도장 찍고 의총통까지 시켜놓고선 이렇게 말이 달라지는 건 도대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중마고가 아닌가 봐요. 그런가요? 네, 아닌가 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 협상을 할 때 네. 박병석 의장이 이제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놓고 얘기를 할 때 극비리에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인수위나 이제 윤석열 당선인 쪽에 네. 디테일하게 이런 협상의 과정 자체가 실시간으로 보고가 되고 뭐 이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만약에 이렇게 합의를 한 내용이 그러면은 예. 여러모로 여론이 좀 좋거나 하면은 그래도 이걸 가지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번 밀어붙일 수도 있었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 이제 법조계 일반에서 이제 나오는 지적은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이제 뭐 검찰이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원래 6대 범죄 수사하는 것 중에 2개만 남겨놓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 또 빠진 것 2개 중에 선거 관련 범죄하고 그렇죠. 공직자 범죄에 관련돼 가지고 검찰이 수사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모양새가 좋지 않다라는 지적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예. 왜냐하면 정치권이 자기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실제 그런지 아닌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일종의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예. 이게 제한적으로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별건 수사가 아닌 한 음흠. 그러니까 근데 별건 수사가 아닌 한이라는 조건을 동일성, 단일성이라는 이런 좀 모호한 문구로 이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실질적으로는 보안사의 보안사건이 지켜지지 않는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지적이 검찰 내부하고 일부 이제 법조계에서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한 범위 이외의 거는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지 못한다 이런 제한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거죠. 그렇죠. 뭐 쉽게 말하면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하다가 마약 범죄로 이어지는 그런 이 네. 돈이 뭐 마약 범죄로 갔다고 했을 때 예. 그거에 대한 게 이제 이 보안사 지휘가 안 된다 뭐 이런 건데 네. 근데 아무튼 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예. 그리고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예.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 합의안 나온 바로 다음 날 입장 공식적으로 문자로 뿌렸거든요. 네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여론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예. 윤석열 당선인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건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무리 저 중마 고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아하. 그거는 버틸 수 없는 거고 네. 여기서 영리한 선택을 한 게 이준석 대표인 거죠. 바로 손 들고 내가 윤석열 편이다라는 걸 딱 보여주잖아요. 아하. 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 예. 무슨 뭐 윤리 간다 만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윤리위에서 굉장히 영리하게 좀 그렇게 대응한 결정이 거죠. 됐었잖아요. 징계 그렇죠. 절차 네. 돌입하기로. 징계 절차에 착수를 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주말 사이에 가장 뜨거운 현직 당대표의 성상납 관련된 국민의힘 윤리위의 첫 그 회부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사상 초유라면서요? 사상 초유죠. 대한민국 그동안 정당사에서. 없었습니다. 예. 아니 그동안에는요. 혹여라도 박희태 의장 생각나시죠? 네, 맞아요. 논란만으로도 그냥 물러나는 거였는데 그렇죠. 현직 당대표가 이런 일에 휘말린 것은 처음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큰 일이어서 예. 누굽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슈를 덮기 위한 아하. 최고의 카드가 나타났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방송 오기 직전에 이용호 간사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와 인수위 핵심 관계자와 물밑 대화나 그리고 협의는 없었다.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 의총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민주당과 협상해서 결정한 것이지 네. 인수위와 협상하고 인수위 내부에서 뭐 보고하고 뭐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별건 수사가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사실 그 차떼고 포떼고 나니 실제 검사들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없어지게 되는 거다. 이른바 네. 한국형 FBI가 생긴 다음에 중수청이 생기면 완전히 이제 수사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게 가장 크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네. 검찰이요. 소위 이제 별건 수사 형식으로 먼지털이 수사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사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뜨거운 감자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걸 못하게 막은 거고 그에 대해서 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느 정도 그 설명을 해 주시니까 어떤 얘기가 돌아가고 왜 그랬는지가 이해가 가긴 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요. 네. 민주당도 강성 지지자들은 왜 그런 합의했느냐, 양보했느냐, 원한대로 안 했느냐, 뭐 항의가 폭주했고요. 철험회라고 불리던 네. 그 의원들은 뭐 국회의장실을 찾아가서 항의까지 네, 했다면서요. 항의됐죠. 그럼 양쪽 다 항의한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민주당은 뭐 원한대로 합의대로 갑니다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을 이렇게 뒤집었단 말이죠. 네. 이 상태에서 장윤성 기자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민주당이 약속 지켜라라고 피켓팅까지 할 만한 상황이라는데 국회 전체가 그러면 파행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국회 전체가 파행일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7시 30분에 열리는 국회 법사위 소위에 네. 국민의힘이 참여하냐 안 하느냐 이것도 이제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회의에는 들어올 걸로 전망을 합니다. 회의에 일단 들어와서 네. 논의를 하겠죠. 그러나
이 다음 단계의 스텝을 밟기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입장을 저렇게 딱 정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새로운 안건을 또 만들지 않고는 진도 나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굉장히 국민의힘 내부가 스텝이 많이 꼬였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면 결국은 또 박병석 의장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중재안 대로 우리가 처리를 하겠다라고 네. 하면 박병석 의장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명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이 강행 처리하는 수순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데. 굉장히 높죠. 그런데 네. 이게 국민의힘이 합의 처리하는 모양새로 가면은 이후의 협상이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하. 이 법안 처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개특위 구성해가지고 중수청 어떻게 설치할 거냐 이거 가지고 싸워야 되잖아요. 6개월 동안.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아하. 지금 반대 입장을 남겨놓는 게 그 네. 협상에서 또 굉장히 과거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만들 때도 보면은 네. 어떻게 추천하느냐를 두고도 엄청나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비슷한 국면으로 이제 가는 거고 어쨌든, 그러기 위한 포석도 네. 있다고 봐야 네.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의 기본 노선은 네. 자신의 중재안을 받는 쪽의 입장에서 의사 진행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미 천명을 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르면 민주당의 스케줄대로 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원래 예정했던 대로 4월 28일이나 29일 사이에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를 시키고 5월 3일 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네. 여기에서 공포하는 것까지 끝내겠다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 일정대로 어쩔 수 없이 간다는 건 알고 있으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남기고 이후에 벌어질 협상에서 명분을 쌓아두고 그래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 이렇게 김민하 평론가는 해석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생각도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의 생각은 아니겠죠. 여러 생각이 있겠죠. 고비가 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또 어떤 선택을 하실지 이것도 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고비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김민하 평론가가 가져온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이슈 가져오셨습니까? 네, 검증 없이 인준 없다. 한덕수 후보자 청문회 파행이 됐습니다. 네. 오늘 결국 예정되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열리긴 열렸다가 그냥 산여가 됐죠? 그렇죠. 오늘 네. 원래 오전에 예. 열렸다가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이 한덕수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안 한다. 그래서 그동안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자라고 요구를 했는데 네. 이걸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못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내비친 거예요. 그래서 네. 39분 만에 중단이 됐고 예. 이걸 재개하자라는 협상을 오후까지 쭉 진행을 했는데 결국 이제 이제 오후 이제 4시 45분쯤에 주호영 국무총리 인사청문 특별위원장이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개의합시다라고 네. 얘기하고 오늘은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이것이 큰 이유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어떤 자료가 왜 제출이 안 된 겁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간사 강병원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인사청문 이 열린 다음에 한 네. 8분 동안 발언을 했는데 예. 요약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산 형성 과정을 검증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집 거래 과정의 어떤 이해 충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거 김앤장의 이제 고문료를 고액으로 받은 거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또 배우자의 뭐 그림 네. 문제, 그림을 대기업 일부가 샀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네. 그러려면은 부동산 거래 내역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죠. 신문제와 관련해서는. 네. 근데 이 집에 40년 전 계약서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한덕수 후보자 입장인데 그러면 한국부동산원의 거래 내역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는 것이 대안으로 이제 가능하다. 네. 그런데 또 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한덕수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김앤장에서의 어떤 활동을 했느냐 이 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예. 그거는 이제 영업 비밀이니까 줄 수가 없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기타 등등의 이런 비슷한 이유들로 결국은 이제 자료 제출의 핵심적인 것들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청문회가 이대로 가면은 맹탕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우린 들러리 안 선다 이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얘기 하면은 국민의힘도 할 말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떤 말이죠? 이 국민의힘 간사 성일정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0년 전에 뭐 부동산 거래 내역 일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건 무리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1970년부터 받은 봉급 내역 전부를 달라고 요구한 것도 예. 이게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전주의 의원의 경우에는 이 배우자 미술품 관련 의혹에 대해서 이낙연 전 총리 때도 비슷한 의혹이 있었는데 그때 산 사람의 프라이버시 이유로 이 자료 제출 안 했다. 마찬가지 아니냐. 민주당이 요청하는 이런 자료들 겨울에 산딸기 구해오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기는 의문은 네. 산딸기는
못 가져왔을 수 있는데 네. 나머지는 그럼 잘 가져왔느냐 이게 확실하냐 이거는 의문이라는 거죠. 아하. 근데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 늘 취재를 해보면 네. 항상 이 자료 제출 때문에 고성이 오가고 맞아요. 냈니 안 냈니 왜 안 냈니 뭐 자료가 없다 부실하다 뭐 못한다 보이콧하고 나가고 굉장히 이제 이게 오래된 풍경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네. 정말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불리한 자료는 이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안 내놔요. 그리고 유리한 자료는 내놓는 거죠. 네. 그래서 검증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고 하는데 또 예. 기자들이 대한민국 기자들이 보통 기자들입니까? 다 취재해서 또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네. 결국에는 낙마할 분들은 낙마하고 또 가실 분들은 가시고 이게 이렇게 되는데 저는 매번 되풀이 반복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젠 질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더 이상 이런 모습 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네. 깨끗하게 자료 낼 거 확실히 내고 그리고 검증 받고 문제 그렇죠. 없으면 가면 되는데 사실 김현장에서 20억이나 되는 돈을 받으셨는데 도대체 예. 무슨 일을 하고 받았는지 이건 국민들이 알아야 예를 들어서 뭐 외국 기업에 관련돼서 뭐 이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뭐 기여를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실제로 그 내용이 뭔지 이게 로비스트로서의 역할을 했다면 과연 이분이 공직에서 역할을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검증 정도는 국민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자료조차 내놓지 않는다. 이건 영업비밀이다.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죠. 그렇죠. 게다가 이게 일반 장관이라면 그렇게 버티면 대통령이 임명해버리면 뭐 그냥 비판은 받더라도 임명은 되겠지만 국무총리는 다르잖아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자료 안 내면은 내일도 결국 뭐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는 오늘 내일 이제 이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만약에 한덕수 후보자가 뭔가 오늘 밤에 뭐 성의를 최대한 보여가지고 못 냈던 자료를 어떻게든 구해와가지고 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다 해가지고 네.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든지 뭔가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은 내일은 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 경우에도 사실 자료를 분석한다든지 이런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내일도 사실은 뭐 졸속이다 맹탕이다 뭐 이런 얘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는 있어요. 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한덕수 후보자가 어느 정도로 그러면 이제 성의를 보이는 거냐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 성의를 안 보였는데 뭐 내일 갑자기 보일 것이냐 그건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예.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 인사청문회도 못 치렀는데 당연히 국회가 임명동의안 처리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민주당이 172석인데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는 장담할 수 없는 건데 예. 다만 민주당도 그냥 임명동의안 안 시켜주는 데 대한 어떤 일정 정도의 부담은 또 있어요. 부담 있죠. 정치적으로. 이게 네. 언론의 지적은 최근에 임명된 총리 중에 청문회 개최 기한인 기한 내에 이 인사청문이 끝나지 않은 경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데다가 민주당 주장대로 청문회 연기하면은 증인과 참고인들 일정도 다 조정해야 되는데 아하, 그렇네요.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네요. 이게 역대 사례를 보면은 결국 인준 못 받고 설이 달고 예. 결국 총리 역할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애매한 상태로 쭉 간 경우도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비슷한 사례가 되는 것이냐 상당히 네. 저는 관심이 크게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한 네, 말씀하시죠. 큰 틀에서 보면 이게 그 검찰개혁법 관련해서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쭉 처리하는 이 과정 큰 덩어리 하나. 네. 그다음에 인사청문회를 지금 한덕수 총리뿐만 아니라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인사청문 국면 하나. 네. 그다음에 이제 5월 10일 되면 우리 새 정부가 출범해야 돼요. 이게 그렇죠. 정부 출범 하나.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지방선거 해야 됩니다. 네. 한 달이 굉장히 바쁘게 정치 일정이 돌아갈 것 같고 그 사이에서 여야 간에 큰 빅딜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빅딜 중에 하나가 사실은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권성동 원내대표의 동의였던 것 같은데 이게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결국은 이후에도 일정이 상당히 꼬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들 그 부분은 광고 듣고 돌아와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인칭 시사 시점 김민아 시사평론가 그리고 장윤선 기자 두 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에 대한 그러한 논란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라는 것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아 평론가님, 장윤선 기자께서 광고 듣기 전에 지금 큰 틀의 한 서너 가지의 그런 정치적인 현안들이 막 돌아가고 있는데 검수완박, 인사청문회, 그다음에 이제 새 정부의 출범, 그리고 지방선거 결국은 뭔가 큰 빅딜이 이루어지고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 주셔서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도 이제 있다고 보는데 네. 다만 이제 그게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매끄럽게 되려면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의 합의가 유지가 사실 됐어야
그 방향으로 이제 좀 매끄럽게 갔겠죠.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러면 이걸 왜 합의한 거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지만 이제 그 해석도 사실 있었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동의안을 네. 어쨌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하는 것으로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 예. 그걸 토대로 해서 새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해석이죠. 음흠. 이게 좋은 해석이 많아야 됩니다. 정치에게. 항상 뭐 나쁜 네. 해석만 하고 뭐 맞아요. 배우의 의도를 맨날 생각하고 그러는데 맞아요. 아무튼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결과적으로 좀 그게 꼬이게 된 상황이고요. 근데 그것이 가능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또 비관적으로 봐요. 왜냐하면은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이제 의지가 워낙 강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네. 두 번째로 그 전부터도 사실 낙마 대상으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한독수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3명은 낙마 대상이라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네. 사실 이 한덕수 후보자 인준 문제가 그렇게 또 빅딜 국면에서 아주 뭐 순탄하게 잘 풀리지는 않았겠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말이 좋으면 다 좋은 건데 네. 지금 이 검수완박 법안이 이렇게 좀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결말이 좋을 것인지를 지금 판단할 수 없는 국면이 됐다라는 네.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해보면 이번만은 아닌 것 같은 그런 기억. 언제나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준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에 이제 DJP 연합 당시에 이제 김대중 정권에서 김종필 총리 후보자가 한나라당 반대로 6개월 동안 이제 설이 달고 인준이 안 됐던 사례가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이런 사례도 있고 그리고 노무현 정권에서도 고건 국무총리가 한나라당이 대북송금 특검 처리를 같이 해라라고 요구를 해서 임명동의가 안 됐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취임식 다음 날 특검 법안하고 임명동의안이 같이 처리가 된 사례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명박 정권 당시도 취임식 나흘째야 한승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통과가 됐었고 네. 박근혜 정권 때는 다들 아시다시피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5일 만에.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이게 지명한 총리 후보자가 총리가 되는 데에는 역대 사례를 봐도 아하. 상당히 많은 난관들이 있었는데 네. 근데 특히 이제 윤석열 정권 이 시작이 되는 마당에 네. 이렇게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는 건 또 다른 어떤 이 맥락의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사례도 김종필 총리가 탄생하느냐 마느냐가 DJP 연합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렇죠.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윤석열 후보자가 지명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민주당 정권에서 일했던 분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국민 통합에 이제 유리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예. 그리고 아무래도 윤석열 이 당선자는 좀 정치 초보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예. 불안함을 또 이 좀 보완해줄 수 있는. 보완해줄 수 있는 네네. 안정감 있는 카드로 이제 나온 건데 경륜이 많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오히려 이것이 이렇게 발목을 잡는 어떤 인사가 된다라고 하면은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그런 통치 능력이랄지 이런 선택에 대해서도 비난 여론이 커지고 그게 아마도 이 정권의 어떤 성격을 규정하는 하나의 코드가 돼가지고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의도 문법에 따라서 정치적 판단을 정치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눈높이거든요. 그렇죠.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저분이 과연 국무총리로서 정말 국민들의 속속들이 아프고 어려운 점들을 다 찾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행정가인가에 네. 대해서 의문부호를 찍기 시작하면 네. 저는 그건 국회에서 아무리 빅딜을 해서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무엇보다 민주당 내부에서 3+알파 얘기를 처음부터 했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세 분은 반드시 낙마를 네. 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그 외에도 문제나 하자가 있는 분들이 발견되면 이것은 통과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네. 정치적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검증은 검증답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김 과장의 시사 속풀이 3인칭 시사 시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